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2편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력에 좋다고요?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지난번에 다뤘던 프로바이오틱스 어디에 좋아요? 이걸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얘들이 어디에 좋은지. 첫 번째로 면역에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유해한 물질 그리고 균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어 기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이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해시키면서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는 대사 기능, 그리고 비타민을 생성하며 미네랄도 흡수 촉진하는 영양 기능도 가지고 있고,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장내축 관련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면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또 장이 왜 면역이랑 관련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산균이 장에 있죠.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유익균들이 장에 몰려 있어서 장내 세균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장내 세균총이 있는 장하고 면역 시스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평소에 세균들이 많은 곳이 어디죠? 음식물이죠. 음식물. 우리는 음식물을 피부를 통해 흡수하지 않고 장을 통해 흡수합니다. 입으로 먹게 되죠. 입으로 먹게 되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소장을 통해 대장까지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 조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균들과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곳이 이 장이에요. 위장, 소장, 대장. 그 중에서도 대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장, 대장에 걸쳐서 우리 몸 면역 기능의 70%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방대한 면역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제가 글로만 적으면은 되게 이해가 어려우실 테니까 그림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나쁜 놈들 있죠. 유해균들, 나쁜 놈들. 딱 생긴 걸 보면 나쁘게 생겼죠.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 장에 침입을 한다. 자, 침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장벽은 이렇게 하나의 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성벽돌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벽돌 사이에 시멘트 칠 같은 게 돼 있어요. 얘들이 잘 돼 있으면은 이 틈이 안 보이고 잘 밀착이 돼 있습니다. 이걸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외부 나쁜 균들, 병원균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얘들을 깨부셔요. 틈을 만들죠. 그래서 얘들을 이 타이트 정선을 끊어버려서 틈이 생기면 노출이 됩니다. 이 혈관과 거의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리키것, 여기 누수가 생긴 거죠. 이제 우리 하수관 터진 것과 같이 누수가 발생해서 이쪽으로 여러 가지 병원균, 세균, 바이러스, 진균, 그리고 독소 이런 것들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으면 면역의 이 총량이 이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이 또 하나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게 돼요. 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장이 누수가 됐죠. 장누수.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장벽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얘들이 하나의 피부인데 피부가 뚫렸어요. 우리 이 피부에 찰가상 조금이라도 입으면 되게 따갑죠? 종이에 비어도 따갑고 칼에 살짝 스쳐도 엄청 아픕니다. 이 장의 스크래치가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느냐?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되게 우울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ADHD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에도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설사변비는 물론 이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이 예민하게 되기 때문에 부신이 기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피로하게 되고요. 부신 피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관절염도 생기기 쉽습니다.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염증도 쉽게 생기겠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음식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장벽이 뚫렸으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침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에 되게 민감하게 예민해집니다. 자, 안 좋은 게 되게 많죠.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죄송해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유산균이 어떻게 방어를 해주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병원균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직접 이렇게 공격을 하기 전에 부착이 돼요. 부착을 한 다음에 얘들이 여기 막 파먹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게 되시면 얘들이 군대처럼 일렬로 쫙 정렬을 합니다. 네.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잘해가지고 일자로 쫙 이렇게 하나의 막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배리어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이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우리 몸에 잘 점착이 돼가지고 얘들이랑 싸워요. 나쁜 놈들이랑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지면은 질병이 발생하기 쉽게 되고요. 유익균들이 많아서 우리 장내 세균이 튼튼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쁘게 튼튼하게 막을 잘 형성하게 된다면 우리 장이 튼튼해집니다. 유해균들, 나쁜 균들이 오지 못하게 되고요. 자,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장내 pH를 떨어뜨립니다. 산성화시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산성보다 알칼리성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 알칼리성이 좋은 거는 혈액에 한해서입니다. 혈액이 너무 산성이면은 우리 몸이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알칼리성이면 좀 더 건강해집니다. 반면에 피부와 장내관, 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산성을 띄어야지 유익균들, 좋은 균들이 잘 증식을 하게 되고요. 유해균들이 잘 증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이쁘게 이렇게 점막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나쁜 균들로부터 방어를 해주고 부착을 막아서 물리쳐버리고 유해균들을 죽여버리는 펩타이드, 박테리오신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또한 면역 조절 기능도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면역 조절 기능인데 얘가 뭘 하는 애냐면 요거예요. 이제 알러지를 개선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면역을 조절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면역 조절이 안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알러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자가 면역 조절 실패로 인한 질환들, 자가 면역 조절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토피 비염 천식들이에요. 아토피 비염 천식들이 왜 생기냐 하면 TH2라는 것이 우세하게 되고 TH1이 좀 떨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밸런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발생하는데,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으시면은 죄책이가 나죠. 비염 천식 증상도 심해집니다. 알러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항원 항체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조절에 실패해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산균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얘들이 개선된다 이거죠.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수지상 세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면역 조절 좀 잘 해봐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트래그 셀이라는 게 활성화되고요. 얘들이 TH1, TH2 이 면역 조절을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가 면역 조절 실패로 인한 알러지성 질환들이 개선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 비염 천식이 개선이 돼요. 쉽죠?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유산균이 우리 몸을 장을 보호하면서 방어 기능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이 수지장 세포로 연락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밸런스도 맞추고 강화시키는 이런 기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 천식 개선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유산균을 먹었더니 기분도 좋아지는 거.